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해외 순방. 정교제 주필, 홍준표 버릴 수밖에 없다 비판. 체코를 과거 국명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표기해 논란을 야기시킨 외교부가 체코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왜 했는지에 대한 비판 제기에 체코 방문은 중간 급유 등을 위해 경유차 이루어진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체코로 떠나기 전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지에 도착한 후 원전은 총리와의 면담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막상 총리와 회담을 시작하자 형식적으로 원전을 언급하는 오락가락한 행보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해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체코 방문 성과는 전혀 없고 여러 해프닝의 여론이 악화되자 체코를 중간 급유를 위한 경유지로 급을 낮춘 것입니다. 이는 체코 정부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태평양 쪽으로 갔으면 거리와 시간도 짧다던데 더 먼 거리를 택한 이유나 밝혀봐라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문재인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시간 11월 29일 오후 문재인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위치한 국립역사기념공원을 찾아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에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의 이런 행보를 두고 끔찍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것을 고려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철학도 없이 그저 선한 이미지 정치에만 스스로 매몰되다 보니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하는 일관성 없는 이중적인 행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시간 11월 29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 정상이 풀 어사이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면서부터 한미 정상회담 격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풀 어사이드 회담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회담장을 빠져나와 회담장 옆에서 하는 약식 회담을 가리킵니다. 현 정권의 우호적인 연합뉴스마저 회담 형식도 당일 오전에야 결정되는 등 한미 정상회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은 통역만 가운데 둔 채 1대1로 북핵 협상과 관련해 논의하다 30분 만에 회담은 끝이 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만이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현재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재인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이야기했으며 한미 간 후속 조치들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내년 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차 정상회담 예정 시점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표현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유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데요. 글쎄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11월 29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대북제재위원회가 북괴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 등의 제재 위반 여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안보 당국은 이에 대해 대북 제재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북 제재 유엔 의결기구도 아니면서 또 자의적 해석 내놓는 청와대. 매사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북 제재를 피해가려는 모호한 언행들. 이 사람들 진짜 왜 이럴까요?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면서 송이버섯이 속하는 식용채소의 무역 코드인 HS 코드 075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산 송이버섯을 남측에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송이버섯 선물은 남북 평화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재 조항과는 별개라고 했지만 대북 제재 결의안에 선물은 예외로 본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대북제재위원회도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으로 간 제주 감귤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행사에서부터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관하여 북한의 대북 제재를 엄수할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변명을 하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트럼프를 만나 대북 제재 유지 인식을 함께 한다는 문재인의 언행을 보면 한편으로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한다고 사인했지만 속으로는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아주 그릇된 오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마구 생성이 됩니다. 보고 계시는 신문 내용은 민노총 산하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주요 폭력 사건 내역입니다. 이게 조폭일까요? 노조일까요? 도무지 헷갈립니다. 유성기업 임원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방관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민감용 경찰청장을 상대로 분노했습니다. 경찰청장님. 네. 대한민국이 뭐 민노총 나라입니까? 결코 그럴 도대체가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폭행하는데 바깥에 있는 경찰들 조치했어요? 네, 저희가 나름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보고 있으면은 경찰청장이 바로 직위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장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가 경찰의 기강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걸 경찰이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그 직위 해제 절차를 밟아가 지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 경찰을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 보세요. 김천시청 난입했잖아요. GM 사장실 난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또? 공공기관이 다 난입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니까 민노총 경찰 위에 민노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만약에 그런 보고를 장관도 계신데 그런 보고 받으면은 바로 그 직위를 물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경찰에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민노총 나라입니까? 의원님,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예. 경찰 공권력 위에 눈치 본다고 장관 눈치 봅니까? 장관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경찰청장이 장관 눈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예, 의원님,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또 이런 사적인 린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그거 장관께서 얘기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한 게 2주밖에 안 됐다고. 아니, 바로 그러면은 예. 장관이 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께서 장관을 믿고 바로 조치를 하고 그거를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경찰서장에 대한 부분도 인적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놔두면은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아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또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유성기업 금속노조 폭행 사건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29일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임원이 폭행당하고 피가 낭자한 현장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간판 뉴스인 KBS 뉴스9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가까운 현재까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노조는 KBS 뉴스9은 기업의 갑질이라면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민주노총 폭행 사태는 왜 보도하지 않나라고 질타한 뒤 KBS 사장과 간부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치다거리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정치 복귀에 대한 이유를 밝혀 우파 진영에 파문을 던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11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이미 흘러가 버린 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매몰돼 분열하고 있으면 저들에게 환호장약할 거리만 만들어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의 상실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우파 개념 탑재한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좌파 정권 폭정에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정당에서 선거만 이기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는 걸 누가 믿냐 말입니다. 이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국회 선진화법 핑계대며 좌파 정치권에 밀리기만 했던 게 엊그제 일이었습니다. 홍준표 박 대통령 뒤치다거리 싸구려 발언에 대해 정교제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 홍준표에게 박근혜 뒤치다거리 하라고 시키신 분?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홍준표를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교제 주필은 홍준표의 너무도 가벼운 입은 민망스럽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기어이 뱉어내고야 만다며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그렇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교제 주필은 홍준표 전 대표의 내가 현실 정치에 복귀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뒤치다거리나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내가 꿈꾸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에 대해 참 거창한 말씀이라면서 그런데 궁금하다. 누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그런 하찮은 일을 시켰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기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라고 전한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탄핵은 좌익 세력들이 오랜 보수 정권 무너뜨리기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는 점. 독신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언론들이 쏟아낸 그 엄청난 여혐적 뉴스들이 산처럼 거짓말을 쌓아 올렸다는 점. 이원집 정제 등으로 권력의 떡고물을 조금이나마 분점해보려는 김무성 등 국회 중간 보수들이 일제히 가세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탄핵 정변이었다는 점. 친박, 비박의 격렬한 벼랑 끝 권력 투쟁이 만들어낸 자의적 결과였다는 점. 그 정변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이게도 종북 정권이 권력을 찬탈하였다는 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문명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폭력적 과정을 너무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탄핵에 대한 전면적 리뷰 없이는 한국 좌익의 실체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 탄핵에 대한 전면적 리뷰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인민주의적으로 무너져갔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 4.13 총선 책임자들과 탄핵에 앞장섰던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정리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달리는 이들 질문 어디에 박근혜 뒤치다거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홍준표 전 대표는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교제 주필은 홍준표 전 대표의 눈에는 해방 후 최대 정변인 탄핵 사태가 박근혜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인가 아니면 탄핵을 박근혜 개인 문제로 애써 재교정함으로써 한국당 내의 권력쟁패와 갈등 구조, 종북 정권 등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의 책임 문제를 얼버무리려 하는 것인가라며 정권 교체가 급선무라고 말하지만 홍준표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왜 본인만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습니다. 정교제 주필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홍준표를 이제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아 법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차당의 대통령을 좌파에게 제물로 바친 작자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해야 하지만 탄핵 찬성파 62명은 때려 죽여도 아닌 겁니다. 우파 지지층은 다음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홍준표 씨, 권유영님, 송기영님, 조성영님, 김종영님, 노성영님, 그리고 며칠간 댓글에 보이지 않으시던 방천화국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